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 바로 제마 327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구글 개발자 블로그 포스트랑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모델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너도 나도 더 큰 AI 모델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근데 왜 구글은 이렇게 눈에 띄게 작은 모델에 집중하는 걸까요? 이게 거대 모델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선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건지 오늘 바로 그 점을 좀 파헤쳐보고 이 작은 거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마 327M. 이름부터가 벌써 2억 7천만 개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가졌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네, 270맴. 요즘 수십억, 수백억 개 파라미터 모델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랑 비교하면 정말 작게 느껴지죠? 맞아요. 상대적으로 아주 작죠.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2억 7천만 개 중에서 1억 7천만 개는 임베딩에 쓰이고 나머지 1억 개는 트랜스포머 블록에 할당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구조가 좀 흥미롭죠. 여기서 잠깐 이 용어들 임베딩이니 트랜스포머 블럭이니 하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임베딩은 단어나 문장 같은 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네, 벡터로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 연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파라미터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작은 모델 안에서도 핵심 연산 부분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5만 6천 개나 되는 방대한 어휘 사전, 그러니까 토큰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25만 6천 개요? 와, 그것도 꽤 크네요. 네,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 목록이 클수록 흔하지 않은 단어나 특수한 용어, 심지어 신조어 같은 것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하. 희귀 토큰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언어 표현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기술적인 특징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델이 GPT-4 같은 그런 아주 큰 언어 모델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사실 사실성 검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추론 능력만 딱 놓고 보면요. 이 제마 3 270M 모델이 기존의 그 초대형 LLM들을 능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성능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 모델의 진짜 가치, 그리고 구글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바로 특정 목적에 맞춰서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 했을 때의 효율성과 성능이에요. 아, 파인 튜닝 했을 때요? 네, 특정 작업, 예를 들어서 고객 문의 내용을 분류한다거나 아니면 제품 설명 텍스트를 생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주어졌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이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고 또 해당 작업에 한해서는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만능 도구가 아니라 특정 작업을 아주 잘 해내는 전문 도구로서의 가치에 집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기본적인 지시사항 이행 능력이나 텍스트 구조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반복적인 특정 업무에는 진짜 안성맞춤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크기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그 이상이에요. AI 거인주의라고 할까요? 무조건 크고 강력한 모델만이 최고라는 생각에 대한 구글의 어떤 반성이자 효율성 그 자체가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효율성이 혁신이다. 네, 모든 길을 갈 때 F1 경주용차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때로는 목적지에 딱 맞는 연비 좋은 소형차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듯이 AI도 문제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사용하자는 철학이 담긴 겁니다. 무겁고 비싼 LLM 대신에 가볍고 빠른 AI로 정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자는 거죠. 아, 말씀하신 그 효율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모델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효율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배터리 테스트 결과 말씀이시죠? 네.
구글의 픽셀 9 프로 스마트폰 칩에서 이 모델을 약간 압축한 형태, 그러니까 ENT4 정밀도로 양자화해서 실행했더니 25번의 대화형 작업을 처리했는데 배터리가 단 0.7% 소모되었다는 거예요. 0.75%? 잠깐만요. 0.75%요? 보통 이런 AI 기능 쓰면 배터리가 막 눈에 띄게 달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건 진짜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제마 모델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 효율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정도 에너지 효율이라면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같은 개인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직접 실행하는 거죠.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온디바이스 AI.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하느라 반응이 좀 느리거나 가끔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그런 기기 음성 제어 같은 기능들 있잖아요. 네, 답답할 때 있죠. 그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훨씬 편리해지겠네요. 게다가 사용자의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되니까 그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점입니다. 아, 맞다.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네,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아까 약간 압축한 형태라고 하셨는데 모델을 압축하면 보통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도 좋은 성능을 유지한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양자와 인식학습, QAT, Quantization Aware Training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QAT요? 네, 이 모델은 QAT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부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INT4 같은 낮은 정밀도로 압축될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미리 학습해라. 이렇게요. 하, 미리 대비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운동선수가 체중 감량을 하면서도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덕분에 모델 크기를 줄이고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정밀도로 압축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의 저하가 거의 없도록 설계된 겁니다. 와, 그럼 다이어트를 해도 실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뭐 실험실 수준의 모델이 아니라 당장 실제 서비스 환경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매우 유리하다는 의미죠. 속도, 정확도,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매력적인데요. 네. 또 다른 흥미로운 활용 가능성은 이 작은 모델이 라우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라우터요? 그 인터넷 공유기 같은 건가요? 아, 비유하자면 그런 역할이죠. 사용자의 요청, 그러니까 인풋을 가장 먼저 받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마치 똑똑한 비서처럼요. 아하. 이 요청은 간단하니까 내 선에서 바로 처리해야지. 이건 특정 기능 모델을 바로 실행시키면 되겠군. 아니면 이건 좀 복잡한 작업이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더 크고 강력한 모델에게 전달해야겠다. 와 같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분배하고 처리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죠. 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경험은 빠르고 매끄러워지면서도 불필요하게 비싼 대형 모델을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효율적인 비서 역할까지. 자, 이런 놀라운 효율성과 기술들이 실제라는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용 사례들을 좀 들여다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활용 분야가 꽤 넓죠. 예를 들면 텍스트의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하는 감정 분석, 네, 많이 쓰이죠. 그리고 글 속에서 사람 이름이나 지명, 기관명 같은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개체명 인식, NER이라고 하죠. 네, NER. 또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답변이나 기능으로 연결해주는 쿼리 라우팅. 이것도 아까 라우터 역할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맥락 파악해서 길 안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긴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텍스트 구조화, 신화 이야기 같은 창의적인 글쓰기 보조. 네, 글쓰기 도우미 역할도 가능하고요. 혹은 기업 내부 문서나 고객과의 대화 내용이 특정 법규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는 규정 준수 검토 같은 작업들이요.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작업 목표가 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명확하게 정의된, 그러니까 well-defined 된 반복 작업에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또한 응답 속도가 아주 빨라야 할 때,
뭐 마이크로초 단위의 지연 시간이 요구될 때라든지요. 마이크로초요? 엄청나게 빠른데요. 네, 혹은 AI 운용 비용을 크게 절감해야 할 때, 또는 서버 인프라가 좀 제한적이거나 아예 인터넷 연결이 없는 환경에서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실행해야 할 때, 이럴 때 제마3 270M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서비스라면 모델 전체가 사용자 기기 안에서만 돌아가는 완전 온디바이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큰 매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특화된 소형 모델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를 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안에 고객 감정 분석 전문가 모델, 상품 추천 전문가 모델, 기술 문의 답변 전문가 모델, 뭐 이런 식으로요. 각각 제마3 270M 기반으로 파인튜닝해서 배치하는 거죠. 이걸 모델 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각 모델은 자기가 맡은 분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전체 시스템은 매우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 전문가 팀을 꾸리는 거네요. 네, 이는 최근 각광받는 MOEMO, 즉 전문가 혼합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아키텍처와도 연결됩니다. MOE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MOE는 마치 여러 특정 분야 전문가 모델들을 한 팀으로 모아놓고 질문이나 문제가 들어오면 그 성격에 가장 맞는 전문가 모델에게 작업을 맡기는 방식이거든요. 제마3 270M처럼 작고 파인튜닝이 쉬운 모델은 이런 MOE 구조로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부품이 될 수 있죠. 와,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네요. 실제 적용 사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죠. SK텔레콤하고 어댑티브 ML이라는 회사가 협력한 이야기요. 아, 네. 그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죠. 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오늘 다루는 270M 모델보다는 조금 더 큰 제마3 4B 모델. 이것도 뭐 상대적으로는 작은 모델이죠. 그렇죠. 40억 개 파라미터니까요. 이걸 사용했는데 이걸 다국어 콘텐츠 검열, 그러니까 여러 언어로 된 콘텐츠 중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걸러내는 작업에 맞게 파인튜닝 했더니 놀랍게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상용 독점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정 작업에서는 오히려 더 큰 모델보다 낫다는 거죠. 야, 작지만 특정 작업에서는 거인을 이길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네요. 그렇죠. 또 다른 재미있는 예로는 bedtime 스토리 제너레이터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 이름이 귀엽네요. 잠자리 동화 생성기. 네, 이름 그대로 아이들에게 잠자리 동화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앱인데요. 여기서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제마3 270M 모델이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요? 네, 비행기 안이나 뭐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에서도 아이에게 새로운 동화를 들려줄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실용적인 활용이죠. 와, 비행기에서 동화 생성이라니 멋지네요. 이런 사례들은 정말이지 무조건 크고 강력한 만능 AI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작고 날렵하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네요. 정확합니다. 작업에 적합한 도구라는 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제마3 270M 모델, 만약 직접 써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성은 좀 어떤가요? 다행히 구글은 이 모델을 매우 개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뭐 허깅페이스, 올라마, 캐글 같은 유명 AI 모델 허브는 물론이고요. 개발 환경 구축을 쉽게 해주는 도커 이미지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죠. 오, 다운로드 자체는 쉽겠네요. 근데 모델 자체를 구하는 건 쉬워 보이는데 그걸 실제로 돌려보거나 내 목적에 맞게 파인튜닝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문 기술이니까요. 아,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추론,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를 얻는 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는 물론이고 llama.cpp, 제마.cpp, 라이트RT, 케라스, MLX 등등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여러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지원해요. 오, 선택지가 많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인튜닝 도구 역시 허깅페이스의 트레이너 라이브러리나 최근 각광받는 경량화 파인튜닝 도구인 언슬롯, 그리고 구글의 자체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JX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비교적 쉽게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구글 콜랍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 개발 환경에서도 단 5분 정도면 기본적인 파인튜닝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다고 하니 5분만 해요? 파인튜닝이? 그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네,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죠. 와, 5분 만에 파인튜닝이라니. 그 정도면 정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실험해보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개발자나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전 과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빠른 실험과 배포 속도는 혁신을 가속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AI 개발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구글의 새로운 소형 AI 모델 젬마 3 270M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모델의 등장은 단순히 그냥 또 하나의 작은 AI가 추가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선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문제에 핵무기급의 거대 모델을 동원하기보다는 특정 과제에는 그에 가장 잘 맞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자. 어쩌면 AI 활용의 지속 가능성과 실용주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그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기기 자체 실행 능력, 온디바이스 말이죠. 네, 온디바이스. 이게 머지않아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자동차나 가전제품에서 AI 기능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그리고 배터리 걱정 없이 통합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더 똑똑해진 내 기기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용자 경험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또한 감정 분석가, 요약 전문가, 번역가처럼 특정 작업에 고도로 특화된 작고 효율적인 AI 모델들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필요에 더욱 세밀하게 맞춰진 그런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맞춤형 서비스죠. 나만을 위한 맞춤 AI 서비스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작고 특정 목적에 맞춰서 파인 튜닝하기가 극도로 쉬워진 모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 각자의 아주 세세한 취향이나 습관 혹은 특정 산업 분야의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초맞춤형 AI, 비스포크 AI의 시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맞춤형 AI, 비스포크 AI. 흥미로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는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고 영리한 AI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맡은 임무, 일정 관리 전문가, 건강 코칭 전문가, 외국어 학습 파트너,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도우미 등등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당신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마치 당신만을 위해 일하는 작은 전문가 군단처럼요. 제마 3 270M 같은 모델은 바로 그런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작은 AI 전문가 군단이라니 정말 흥미롭고 또 기대되는 미래상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작지만 강력한 가능성을 품은 제마 3 270M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